네, 안녕하세요. 9시의 요정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수학 서술형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겁나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어머님들 세대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것들을 계속 학교에서 평가를 보고 있는 중이고, 고등에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서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은, 네,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술형과 논술형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술형은 알고 있는 사실을 문장 형태로 표현하라고 하는 문제를 서술형 문제라고 하고요. 논술형 문제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자기만의 생각을 풀어내라는 것이 논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논술형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 쪽이 훨씬 많고요. 특히나 우리 초등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연습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서술형 문제들은요. 대부분 서술형이다. 논술형은 조금 나중에 서술형 먼저 연습하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얼마나 중요할까요? 서술형 평가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서 전체 평가 문항의 60에서 7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실은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는 서술형 100%의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초등 시기에도 수행평가나 교사별 평가, 즉 단원평가에서 아이들이 서술형 평가를 많이 경험을 했지만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중학교에서는 내신이라고 하는 지필평가,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아예 일반 객관식 시험지 문제집과 서술형 평가의 답안을 작성하는 그 답안지가 별도로 제공이 될 만큼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수행평가에서 써보세요, 서술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는 그냥 거의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할 만큼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흐름은 수학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는 공부하던 시절 라떼죠. 라떼는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정확하게 풀기만 하면 이것을 정답을 딱 떨어지는 숫자 38, 0, 1 이런 식으로 답만 얻어내면 맞았다라고 채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풀이 과정, 즉 식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잘 차근차근 식을 순서에 맞게 써내지 않으면 정답이라고 온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흔히 만나고 있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지금 보이는 문제는 3학년 1단원, 덧셈과 뺄셈이고요. 우찬이네 모듬은 칭찬 스티커를 4월에는 116장, 5월에는 125장을 모았습니다. 우찬이네 모듬이 4, 5월 두 달 동안 모은 칭찬 스티커는 모두 몇 장인지 풀이를 쓰고 답을 쓰시오. 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왜 어려워? 이게 왜 힘들어? 이걸 왜 무슨 뜻인지 몰라? 라고 오히려 궁금할 만큼 너무나도 좀 단순해 보이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네, 이런 서술형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술형 문제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먼저는 문제가 문장이 두세 문장 되고 한 서너 줄 정도로 딱 길어진 문제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겁을 내요. 문제 자체가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이것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겁을 먹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일단은 읽을 때부터 두려워하는 상태에 겁을 먹은 상태로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긴 문제를 보는 순간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덧셈뺄셈 문제인데 불구하고 와, 이건 글렀다,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알고 보면 엄마가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식을 도출해서 그 식을 풀어보라고 하면 아, 이거였어? 하면서 막 깔깔깔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혼자 이 문제를 읽고 식을 써보고 답까지 내보라고 하면 나 어려워, 못해, 막 엎드리고 막 울려고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문제 자체가 길어서 아이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풀이 내용, 그러니까 식을요, 써보거나 풀이 과정을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보면 별게 아니란 걸 알게 되는데요.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막 서술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구경을 한 거예요. 구경을 했으니까 아, 저런 거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라는 정도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든 많이 풀리고 많이 연습을 시켜서 초등에서 거의 완벽하게 잘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이에게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아이가 차근차근 그 성취 경험을 쌓아갔을 때 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경험과 또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가는 것은 글쓰기의 일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긴 문제를 읽을 때 자신감을 보이고 글 써본 경험이 많이 있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서술형 문제 자체를 몇 번 경험하는 것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해나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서술형 문제 잘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어려워해요.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읽기 경험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답을 잘 서술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거기에서 막혀버리면 아무리 쓰는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읽기 경험이 풍부했던 아이들, 수학 책이 아니고 수학 읽기가 아니고 수학 관련 책이 아니라도 다양한 텍스트, 본인의 흥미를 반영한 여러 가지 읽기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은요. 수학의 문제가 길어져서 3줄, 4줄, 5줄짜리 문제를 봐도요. 일단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를 읽는 것 자체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읽어보지 뭐, 이 정도죠. 문제풀이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의미를, 문제를 쭉 읽어 내려갔는데 이해를 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죠. 자, 문제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섣불리 잘 쓰는 것으로 연습을 시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가진 그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가 길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길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길수록 문제 안에 힌트와 조건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문제를 읽어보니까 오히려 찬찬히 읽었더니 더 쉽더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당부 드릴게요.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 연습하지 마세요. 무조건 쉬운 문제. 네, 언뜻 보기에 문제는 되게 긴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제 전체를 2번,
최대 2번 이상 소리 내어서 읽게 해주세요. 크게 안 읽어도 되고요. 또박또박 읽지 않아도 되는데 소리 내어 읽는 이유는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해서예요. 눈으로만 읽으면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눈에 띄는 핵심어에 동그라미와 밑줄을 표시하세요. 자, 조건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조건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아이가 본인이 생각한 이것을 푸는 방식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정답 부분에 적어보게 해주세요. 틀려도 돼요. 틀려야 돼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걸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문제집 해설 부분을 펼치세요. 아이한테 숨기거나 절대 보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요. 서술형 부분은 풀이 과정을 참고하셔야 돼요. 문제집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을 읽어보고 내가 쓴 것과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을 비교를 해보고요. 아, 이렇게 다르게 했구나. 이게 다른 점이구나.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 아, 이렇게 쓰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구나 라고 아이가 해설지를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한 번만 베껴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 뭐뭐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뭐이다 라고 써 있거나 따라서 무엇이다, 뭐뭐뭐이다, 뭐뭐입니다, 뭐뭐뭐는 뭐뭐라서 뭐뭐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풀이 과정, 서술형 문제들이 주로 갖는 풀이 형식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고요. 수학 과정에는 수학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풀이 과정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식을 쓰는 것 자체를 풀이 과정으로 식을 쓰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식을 쓰는 방식을 풀이 과정을 보면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예제풀이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까 봤던 그 대표 문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4월에는 116장, 5월에는 125장을 모았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 4, 5월 2달 동안 모은 칭찬 스티커가 모두 몇 장인지를 풀이를 쓰고 답을 쓰래요. 4월에 116개, 5월에 125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리고 모두 몇 장인지를 물었으니까 116개와 125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241개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풀이 과정을 쓸 수도 있겠죠. 답을 쓰는 부분에 241개라고 해서 자, 중요한 조건을 정리해서 쓰고 식을 쓴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풀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빠뜨린 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보면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한 훈련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교과서에서도 보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어요.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이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서술형 문제 배운 적도 없는데 자꾸 시험에 나와요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집에서도 연습 정도만 해보게 하시고요. 제발 마지막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에서 준비하실 때 지금 초등에서 서술형 문제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탄탄한 문해력이 중등 수학 서술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일단 탄탄한 문해력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서술형 문제를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 아니면 하루 한 문제 정도만 꾸준히 경험하되 질려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미 질려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쓰기도 싫고 읽기도 싫은데 서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막 서술형 문제를 하루에 10개씩, 2쪽씩, 3쪽씩 풀게 하시는 경우 이미 질려버리고요. 아이들은 읽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 너무 힘들어하면요. 아예 아이한테 문제를 읽고 조건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본인 스스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해설지, 풀이 과정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쓰기 연습만 해도 된다라고 해주셔서요. 아이가 마치 글씨 연습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옮겨 쓰기 자체만 연습을 해도 결국에는 아이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구나 라는 자체를 연습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뭐죠? 중등 이후의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서술형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가 중등에서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겁먹지 않고 읽어내려가고 겁먹지 않고 뭐라도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너무 섣불리 아웃풋, 출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막 서술형 문제라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한 아이가 잘 써야 된다, 잘 쓸 수 있다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문해력과 쓰기 연습을 해나가되 이것들이 중등에서 아이에게 몸에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표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 아이들 지도하시다가 또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점이 힘들어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어요 라고 하는 우리 같이 키우는 어머님들끼리 서로 나누고 싶은 정보들, 경험들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골치 아픈 수학에 관한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